추간공 협착증의 특징은 자세에 따라서 통증의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힐 때 추간공이라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더 좁아지게 되고 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면서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했을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보행시나 아니면 평소 서 있거나 이런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나사고정 수술이라는 이제 척추 수술의 가장 끝에 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진단이 되면 나사목 고정 수술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술 테크닉이나 장비의 발달로 그 좁아진 추간공만 넓혀주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정술을 하던 많은 분들이 네. 최근에는 그 추간공 확장만으로도 좋은 경과를 얻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간단해지고 몸의 부담도 적어지고 환자분의 회복도 빨라진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치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치료 기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가장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그 치료 전 MRI를 찍어놓은 화면인데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추간공 협착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간공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말하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위아래 그 부분에 비해서 검게 이제 보이는 게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추간공이 좁아져 있으면 추간공 협착에 의한 하지 방사통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저 정도 추간공 협착증이면 나사고정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내시경 확장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는 애니메이션 사진을 보시면 저런 내시경 장비가 추간공으로 들어가서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게 되고요. 지금 오른쪽 MRI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그 좁아진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그 눌렸던 신경이 이제 감압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준비된 시술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화면은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는 거를 간단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인데요. 네. 저렇게 내시경이 달린 그 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추간공으로 절개 없이 장치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으로 좁아진 추간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면서 추간공 부위에 자라 들어온 뼈나 인대를 이제 긁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제거를 하고 세척을 하면 눌린 신경이 풀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통증도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추간공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절개도 크게 하고 나사까지 고정을 해서 들어 올리고 했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도 길고 회복도 길고 입원 기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추간공 확장술은 지금 보신 화면처럼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신 마취 없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저 기계가 들어갈 정도만 최소로 절개를 하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인대 같은 조직에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고 병변 부분만 치료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게 있는 분도 일단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증상으로 보면 대표적인 증상이 걷자마자 다리가 당기거나 아파지시는 분들이 추간공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이라고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주협착증이 척추관 협착이 아니라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이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주사나 아니면 다른 뭐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2차로 시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81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네. 당연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큰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지는 한 3달 이상 되셨고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MRI 검사 소견상 4, 5번의 추간공 협착증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빨간 동그라미 안처럼 심하게 좁아져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다른 지병도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치료 후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 화면이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기 전에 좁아진 추간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이 추간공 확장술 후에 신경이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분들은 MRI라는 걸 보고 뭐가 문제야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의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까맣죠.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많으면 일단 신경이 많이 막혔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MRI 사진처럼 일단 신경이 풀리면 좀 신경도 보이면서 주변이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면 신경이 막힌 게 뚫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